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디입니다. 자,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조명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려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느낀 게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뭐죠? 이 조명색이 사람의 눈을 좀 크게 피로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조명색이 좀 중요하고 일단 제가 이제 조명색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세 가지 네 가지인데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이 데이라이트입니다. 이 데이라이트라고 하는 걸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서양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갑니다. 점점 이제 이렇게 색깔이 따뜻해져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이렇게 있냐면은, 왜 서양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면서, 이 다양한 조명, 그러니까 다양한 불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TV에서. 그것 때문에 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 빛에 대한 이 법적 제재가 들어옵니다. 규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규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이런 색상이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명 색상을 유럽권 또는 이제 미국 서양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색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전구색이라고 하는 이 주황빛을 쓰게 되고 어,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색에 대한 이 조명색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규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TV나 각종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이런 색상도 솔직히 좀 허접해요. 좀 촌스럽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갤럭시가 아이폰을 카피하면서 휴대폰이 등장을 했는데 갤럭시가 이제 초창기에 뜬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 갤럭시 아마 S3, 4 이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팔리기 시작을 했을 건데 해외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컸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LCD에서 나오는 이 그 조명의 색상, 이 빛의 색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화면 이 디스플레이 색상이 좀 뭔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중국스럽다. 좀 싼 티가 좀 심하게 났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보니까 이 조명이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이 나이트인가? 그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도 이 크리스마스 조명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 이게 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짝거려요. 이게 무슨 나이트에 간 것처럼 반짝거립니다. 그 아파트에서 나름 이제 그 입주민들 돈으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좀 촌스럽다. 그럼 이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 색깔 자체가 틀리죠. 자, 여기는 뭐냐면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검색을 한 겁니다. 일본이 이 색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 갔던 게 이제 2006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인터넷상에서도 이 배너 반짝거리는 것조차도 규제가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규제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색상에 대한 규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세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이 조명 이 색상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이 밤의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은 우리나라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자면은 그 이 조명 색상 중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밤에도 이걸 쓰고 제가 얘기했죠. 서양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을 쓴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밤의 아파트를 보면 다 이 색입니다. 몇몇 곳 아주 극소수 저희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몇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조명 색상이 다 이래요. 굉장히 좀 약간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20년 가까이 한 18년 동안 이런 조명 살짝 이런 조명에 좀 있다가 이런 조명을 이제 한국 와서 경험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거를 옛날에 제 아내가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되죠. 눈이 많이 필요하고 눈이 많이 아파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 이제 이게 같아요. 이 밤의 아파트 여기도 이제 요르노 만션 이제 그 일본의 밤인데 자 보시면 이미 조명 색상이 틀린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본을 가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오히려 이런 데이라이트를 쓰는 곳이 압도적으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전구색을 쓰게 되죠. 이 따뜻한 색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의 밤이에요. 독일 밤. 제가 얘기했죠? 색상 자체가 틀려요. 기본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색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색상이 따뜻해요. 따뜻한 색상을 쓰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 그리고 약간 아직도 조명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 눈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양권은 이미 규제가 들어왔고 꽤 됐고 일본도 역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잘 안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조명을 국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조명 교체하려고 하는데 내 집이 아닌데도 눈이 너무 아프니까 조명을 딱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조명의 문제점들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조명 교체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이케아입니다. 이케아고요. 이케아에서 제가 이제 조명으로 검색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대부분 다 놓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또 한국 이케아도 가봤거든요. 이제 대부분 왜 이런 조명이 많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셀프로 이 조명을 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찰탁식으로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찰탁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딱 부착해서 돌리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청소기에서 필터 그러니까 저기 공기청정기에서 공기청정기 필터 꺼내듯 그런 느낌의 그 정도로 교체가 쉬워요. 원래 조명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지. 자, 보면은 설치 방법이 있는지 좀 볼게요. 조립 및 문서, 조립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자, 이럴 것 같았어요. 자, 보면은 약간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걸고, 막 이런 식이에요. 위에 걸고,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하니까, 이걸 여자들은 거의 포기하고, 남자들도 자기 집 조명을 자기가 잘 교체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옆나라 일본입니다. 자, 옆나라 일본 조명입니다. 똑같이 검색했어요, 제가. 자, 여기는 지금 한국이고, 자, 옆나라 일본 이케아입니다. 자, 왔어요, 제가. 일본 이케아 왔어요. 자, 일본 이케아에서 제가 조명으로 검색하니까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자, 그 다른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일본이나 서양이 잘 돼 있는지, 왜 조명 교체가 쉬운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위에 다른 것들 좀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저희 집은 제가 직접 다 교체했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체를 했고 왜 쉬운지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한 10분 만에 끝나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찰칵이에요, 그냥.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아무거나 제가 선택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상품 상세가 나올 테고, 자, 여기 있죠. 쿠미타테. 예, 쿠미타테니 여기 이제 조립 설명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뭔가가 좀 특이한 게 나왔죠. 우리하고는 다른데 여기 뭔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명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 뭔가 돌리는 게 나오죠?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설명서가 좀 긴 편인데 별거 없어요. 너희 집에 보면 이게 있고 여기 안에는 요게 찰탁식 이게 있으니까 그냥 꼽고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끝나요. 이게 끝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일본에서 조명을 다는 방법입니다. 보면은 이제 일본 집에 가면요, 조명이 없는 집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정에. 이게 있어요. 어느 집,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다 다르고 색깔 달라도 기본적으로 소켓을 보세요. 꼽는 소켓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 조명 산업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조명 산업이 발전 못하는 것도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일본에서 조명을 다는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네, 그나마 이게. 자, 봐요. 모든 천장에는 이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요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모양이 다르냐면 지금 여기 날개가 있죠. 여기 날개가 있는 게 뭐냐면 약간 무거운 겁니다. 약간 무거운 것들은 이쪽에 또 그 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걸 수 있고 이거는 정말 가벼운 조명입니다. 뭐 현관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작은 방 이런 것들 거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나 작은 방에 있는 아주 작은 건데 여기다가 이걸 딱 거는 거예요. 요것만 딱 찰탁하면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사실상 이제 덮개를 딱 씌우면 끝나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요걸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뭐 저기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에 그냥 딱 달면 돼요. 그러니까 조명 다는 게 굉장히 쉽다. 어렵지 않다. 모든 집은 일본의 모든 집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황당하죠. 저도 해외에 살면서 느낀 점들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규제, 법제화가 잘 돼 있는 국가일수록 국민이 편하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주공산입니다.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이 좀 약간 편한 감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한국 와서 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명을 아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조명을 못 바꿔 전등만 바꿨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또 한국은 이 조명이 직접적으로 눈 쪽으로 쏘이면 안 된다는 것도 이런 것도 규제가 없다 보니까 특히 옛날 집의 경우는 이 규제를 피해가고 있죠. 원래 이게 조명이 직접적으로 사람 눈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간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간접.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렇게 씌워놔야 돼요. 직접적으로 눈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거라든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떤 이 조명색에 대한 규제, 눈의 피로도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규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합니다만은 이게 약간 좀 후진스럽다. 아직도 약간 좀 후진적이고 우리나라가 약간 좀 선진화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조명을 내 눈에 맞게끔 가볍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약간 불편한 감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이걸 골라가지고 했으니까 야 네가 좀 쉬운 거 고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자, 제가 그냥 뒤로 가가지고 자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네, 상품 상세가 있고 자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볼게요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면은 지금 여기 뭔가 있죠? 지금 이제 이게 요거는 이렇게 일단은 분리를 해 이런 뜻이고요. 일단 요거를 분리하고 요거는 설치가 아닙니다. 일단은 설치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지금 여기 돌리는 거 지금 요게 여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거 돌리는 게 있고 여기 돌리는 거에 네가 이거를 이 돌리는 거에 먼저 요걸 달고 이걸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끼우면 끝나 라는 게 이 설명이 굉장히 쉽죠.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도 5분이면 5분이면 제가 저희 집 조명 1분 만에 끝냈어요. 저는 몇 번 달아보니까 이게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조명을 좀 이쁜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거 막 전원 끄고 막 이거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떼가지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냥 찰탁식입니다. 끼운 다음에 돌리면 끝나요. 이게 선진화된 조명 교체 방법이고 내 눈에 맞는 조명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 이제 오늘 조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좀 기회가 없었고 사실 이렇게 찾는 게 좀 귀찮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당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알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한국에서 오래 있다 보고 외국에서 직접 생활을 해보고 또 겪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남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관광을 가도 다 차려진 밥상에서만 놀고 오고 거기서 직접 어떤 본인이 그런 식탁을 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외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냥 월세 들어가고 저는 이제 단독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고 또 실제로 이것저것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민감해야만 국가가 바뀝니다. 굳이 이제 조명 얘기를 좀 꺼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식문화인데 우리 아내가 사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못 먹고 있어요. 잘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이 글루텐 프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글루텐 프리 그리고 돼지 기름, 네, 그리고 뭐 이제 몇몇 이제 중요한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따져요.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내가 약간 좀 편식이 있다. 네,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안내입니다. 좀 편식이 있다. 그래서 편식에 대해서 저희 형님은 용서가 안 되죠. 잘 먹어야지.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살이 붙고 건강해지는데 왜 그러느냐. 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건데 제가 잠깐 외국 얘기 좀 할게요. 그것 때문에. 조명 얘기하다가 또 식문화 얘기하니까 좀 재밌는데 이걸 좀 우리나라 분들이 선진화된 게 무엇인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잠깐 외국의 얘기를 좀 할게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버팔로 윙도 있고 뭐 닭다리 뭐 하고 뭐 가슴 뭐 이렇게 닭고기 하나만 해도 이게 부위별로 따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날개만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살만 먹고 싶은데 이걸 하나를 다 팔면은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식문화 자체가 이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 취향에 맞게끔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닭고기 시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선진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닭다리만 팔기도 하고 닭 날개만 팔기도 하지만 지금은 과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아진 거지.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도입한 게 재미있게도 이 닭고기 세계 적폐라고 불리는 교촌입니다. 교촌이 제일 먼저 이걸 도입을 했고요. 다른 것들도 다 따라서 이제 하게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통닭 하나 시켜서 먹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왜 다리만 먹고 싶은데 굳이 저걸 하나 다 시켜야 되지?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게 벽에 와닿냐면 자, 삼계탕을 먹는다고 쳐요. 삼계탕 좋은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의사 선생님한테 야, 너 삼계탕 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야지 살이 붙는다.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건 외국인은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닭다리만 먹거나 닭 날개만 그러니까 버팔로 윙으로 먹거나 또는 특정 부위만 먹는데 이렇게 통닭 하나가 딱 삶아서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그 음식 문화가 오히려 그쪽이 더 선진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음식 문화가 짜여졌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에 충족을 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 서비스업의 발전은 고객의 니즈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뽕은 굉장히 높죠. 국뽕은 높은데 음식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통닭이 잘 팔린다. 뭐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 뭐 떡볶이가 잘 팔린다. 또는 김밥이 잘 팔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건데 사실 그 나라 가서 보면은 꼭 그렇게 볼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김밥이 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고 하죠. 근데 대박이 났는데 지금 미국 물가 아시죠? 미국 물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살인적입니다. 근데 김밥이 얼마입니까? 3.5달러, 3.9달러예요. 우리한테는 약간 이제 4,000원, 5,000원 꼴이지만 그쪽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가성비로 승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식문화 자체가 좀 약간 좀 그 후진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시잖아요. 그 저기 다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래가 뭡니까? 키위잖아요. 키위가 원래는 그 중국 과일인데 그거를 뉴질랜드에서 가져와가지고 미국에 팔려고 하니까 야, 이거 이름이 별로 안 이뻐. 너무 중국 느낌이 나니까 이거를 좀 바꿔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키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게 대박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 뭔가 그 음식 문화는 그 좀 뭔가 좀 선진적인 느낌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일본은 스시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스시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안 팔았어요. 특히 이제 이 노리마키라고 하는 이 김밥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밥이죠. 걔네한테는 이제 스시인데 하나로 스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그 노리마키라고 합니다. 노리마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미국에서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했어요.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하면서 팝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외국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키위라는 이름조차도 미국에 팔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캐치해가지고 이걸 스시라는 이름으로 팔면은 우리가 전범국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미국 걸로 위장해서 팔겠다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김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모양에 대한 거부 반응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캘리포니아 롤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밥 자체를. 그러니까 약간 좀 후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가격 경쟁 해가지고 가성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중국이 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었냐면 이 가성비라는 게 품질하고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조명을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조명은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더러 조명에 대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조명 문화를 이해하고 또 국내의 조명 문화를 발전시켜야만 우리가 이런 이 조명 문화에서도 약간 선진화되거나 또 음식에 대한 것도 그 나라 식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선진화된 식문화를 또 저기 도입해가지고 그 나라에 맞게 제공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식문화도 고급화가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삼겹살 문화, 이 구이 문화는 굉장히 고급 문화처럼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건 일본에도 들어가 있죠. 하지만 식문화 전반을 따졌을 때는 아직도 가성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성비에 의존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 아내가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식문화를 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을 좀 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식품 내에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조미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물질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이 규제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법적인 제재 없이 그냥 판매하고 있는 게 많고 실제 대기업에서 또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조차 내는 것들도 보면은 약간 그 위나 대장에 약간 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갈 길이 좀 멀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걸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가 보신 분, 후진적인 국가 말고 약간이라도 선진 문화를 가진 국가에 가보셨다면 그 나라에서 최소한 우리가 뭔가는 배울 게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걔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왜 그런 것들 생겼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성비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많이 할 테고, 또는 선진국에 가더라도 이미 다 차려져 있는 밥상 위에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오늘 조명하고 잠깐 조명 얘기하면서 식문화를 얘기했지만은, 특히 이 조명과 관련돼서는 요거 사람 눈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이들 눈에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 다 안경 쓰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열전구 썼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전구 썼냐면요, 이거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백열전구가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걸로 바뀐 거 아세요? 이런 걸로?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가난해서 그랬나? 저희 집은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명 때문에 눈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언제 생각했냐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야. 특히 화장실조차도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이 하얀 거. 이걸 쓰고 있으니까 눈이 엄청 아파요. 근데 다 간접 조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간접 조명인데도 불구하고 레드가 너무 세니까 눈이 엄청 아픈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다 바꿔놨어요. 지금 제가 월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조명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식문화에 대한 것도, 외국에서 김밥이 많이 팔리면은 프라이드가 생기는 건 좋아요. 근데 아니 3.9달러, 지금 미국 물가를 보면 3.9달러는 거의 최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성비 승부를 하는 건데 남는 이익도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국뽕을 느끼기에는 뭔가 좀,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이 스시라는 이름을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에서 가성비 정책으로 가버린 겁니다. 가성비로 김밥을 간 거 자체가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는다. 물론 이제 이거 전 한국 사람하고는 시각이 좀 달라요. 단순하게 사업적인 것하고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음식은 일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다는 건 한 차원 이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좀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뭐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은 식문화에서 우리나라보다 또 한 차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승부를 할 때 다 가성비 승부를 해요. 현대 자동차도 이제 가성비 승부를 하다가 이제서야 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좀 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아가 먼저 그거를 치고 나갑니다. 로고 바뀌면서 기아는 이제 약간 그런 가성비를 내는 그런 자동차라기보단 이제는 약간 좀 중산층이 타는 그런 자동차 이미지가 생겼어요, 기아가. 근데 아직도 현대는 아직도 가성비로 승부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저 스스로도 느꼈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쓸데없는 데서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규제 또는 제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국민 건강입니다, 이건. 식문화, 그리고
그런 이런 이제 조명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조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말로 눈에 지금 이 컴퓨터의 시대가 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40대만 돼도요 계속 모니터를 봐야 돼요, 휴대폰이나.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눈이 엄청나게 상합니다. 괜히 아이폰이나 이런 아이폰 같은 게 디스플레이가 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진짜 커요. 제가 처음에 갤럭시를 샀을 때 이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다 지금 그 빛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갤럭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고 제가 중국 폰을 사지 않는 단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능보다는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눈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한국 들어와서요. 제가 TV를 보는데 우리나라 방송이 이 색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색감이라든지 이 빛의 세기가 미쳤어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아내는 아예 TV 자체를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까지 가성비로 승부를 볼 수는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조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국민들이 계속 사주면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요구를 안 하면은 정치인들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제 형님만 해도 제가 대화할 때 약간 좀 제 형님이 좋은 사람인데 가끔 그러니까 그 식문화 얘기할 때도 제 형님은 야 뭐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과연 그게 올바른 식문화인가? 100년 전 사람이 보면은 지금 사람들 보면서 식문화를 볼 때 오히려 100년 전 사람들은요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뼈를 먹어야지 어디서 뼈를 버려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대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좀 더 선진화되는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을 거고 또 제가 어떤 자막을 달거나 또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고작 몇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몇몇 분들이라도 이런 걸 알고서 이 조명에 대한 개념, 또 외국의 식문화가 편협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선진화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제 사실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불고기 소스가 많이 있는 걸 많이 이제 드시게 되는데 웬만하면 소스가 많은 음식을 피하세요. 웬만하면 소스가 많은 음식을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구워 먹어야 합니다. 튀기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이제 철판에 이제 구워 먹잖아요. 근데 이게 굽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름에 대한 소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위산이 역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기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 기름이 결국에는 위산을 역류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육류는 진짜 오븐에 바짝 구워 먹어요. 기름을 쫙 뺀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고 우리는 오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말 오븐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옛날에는 구워 먹었을 건데 이게 돌려서 구워 먹었겠죠. 그 나무 같은 거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뭐 직화로 돌려서 먹었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기름을 쫙 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히려 이 구워 먹는 문화가 더 선진화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고기를 철판이라든지 또는 기름에 튀겨 먹는 거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육포를 좀 사서 먹었는데, 육포입니다, 육포. 근데 육포 안에 보면은 다양한 기름들을 썼어요. 그 육포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름들을 썼는데, 제가 이제 육포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 나오니까 요거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자, 쿠팡 가서, 자, 육포입니다. 자, 육포. 이게 지금 이제 첨가물 잘 보세요. 이제 기름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지 보자고요. 또 화학물질 뭐가 들어가는지 보자고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또. 와, 글씨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 보이지도 않게 놨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 이건 진짜 안 보인다. 네, 소고기가 85%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제 뭐가 있어요. 야채 혼합 분말, 정제 소금, 네, 엑기스 분말, 뭐가 또 있어요. 진간장, 비타민 C, 무슨 나트륨이 있어요. 이 발색제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아마 이런 건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를 건데, 이건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진짜 꼼꼼하게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먹는 순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약간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이거에는 뭔가 몸에 부담을 주는 어떤 들어갔다 이런 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몸에 부담이 되는 것들, 뭐 그게 조명이든 음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 좀 잘 걸러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 보면은 그 외모 안에 그분의 식문화가 보여요. 그런 게 좀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게 보이는데 약간 좀 그 안타까운 면이 있고 좀 영상 길어집니다. 어쨌든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리가 좀 아직 이제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조명문화, 식문화 이런 것들 좀 또 너무 국뽕에 취하지 않고 아직 우리의 부족한 점을 느끼고 그 좀 개선할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영상이 유명하지 않을 테니까 욕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욕 무지하게 먹거든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